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슈 인사이더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 이슈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실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이승호 대구경제부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신공항 문제는 정말 지긋지긋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십수년을 넘게 반복해온 문제인데요. 그동안 신공항 유치 경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고 그 와중에 어쨌든 서로가 불편함이 있고 불만족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하기로 합의를 한 뒤에 결론을 낸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 왔던지 MBC 양관희 기자가 그 일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새 공항이 필요하다는 부산 경제인들의 건의를 받았고 2006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듬해 2007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속도를 내게 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압축했지만 2년 뒤 용역 결과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2년 영남권 신공항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내세우는 부산시와 밀양을 지지한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이 첨예한 대립을 했고 결국 5개 지자체는 정부의 용역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맡은 입지 선정 평가 결과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들은 신공항 실무 검증단을 구성해 김해 신공항이 소음, 안전, 환경 훼손으로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들은 간담회를 가진 뒤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고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대구, 경북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김해공항 확장을 2026년에 마친다는 일정표를 내세웠지만 김해 신공항 재검증 논란으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지난 6월 20일이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불경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나서 이미 결정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했던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증 적정성 논란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북이 아까 정리된 것에서 보시듯이 큰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 혹은 지역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항의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 내용은 뭡니까? 반발한 가장 큰 이유는 2015년에 광역자치단체장 5개 광역자치단체장께서 합의를 보고 그 이후 그 합의에 따라서 정부에서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깼다는 겁니다. 네. 합의를 깼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 김해 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만의 공항이 아닙니다. 그 네. 영남권 신공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1,300만 원에 네. 달하고 네. 우리 대구, 경북도 그 공항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는 전혀 이런 방구 협의도 없이 네네. 합의된 사항을 깼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께서 네.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2016년 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어떤 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방금 기사에 나왔지만 그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15, 16년 동안 네. 치열한 그 입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고 그 네.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5년 1월 달에 5개 광역자치단체 장들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공항을 만들기조차도 어렵겠다. 네. 이렇게 합의를 보시고 3개 항목, 중요한 3개 항목을 합의를 보셨습니다. 우선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네. 맡겨서 그 결정을 일임한다. 네. 일임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용역 기간은 1년으로 하고 5개 광역자치단체는 이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유치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3개로 합의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 결과에 승복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또 이런 이제기랄까요? 또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김성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합의하고 이제기도 하지 않는다. 서로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나 불경 지역에서 내놓는 자체 검증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판단의 근거가 됐던 그 파리공항공단의 보고서 그거 못 믿겠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거다.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16년도 6월에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남북권 신공항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날 때 우리 5개 지자체가 공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를. 네. 당시에 밀양 신공항을 주장하던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을 해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승호 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 공항 다시 한번 재검증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경 검증단에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도 우리가 공개가 안 돼 있고 또 그분들의 주장 내용도 지금 명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남북권 신공항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데까지 ADPI라는 그 파리 공항공단 국제적인 용역 회사에서 1년을 검증을 하고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기본계획 용역을 벌써 1년 총 2년간에 걸쳐서 김해 신공 확장 사업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해오고 있는 단계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합의 정신의 파기이고 또 대구 경북 지자체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께서도 부산에 방문했을 때 2월 초에 언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던 국토부가 수용을 해서 총리실에 의뢰를 해서 총리실에서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그냥 순수한 정말 이 재검증이나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내용적인 문제를 검증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틀림없이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갈라치기 그리고 부산이 어떤 지역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지입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부산, 더 넓게는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민심 다잡기의 한 수단으로 이것이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의 이 합리성을 더 덧붙이려면 이거를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정치적으로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의원님 생각에는 이 이슈를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득을 보실 걸로 보십니까? 불경 검증단 또 불경 지자체장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을 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부산시장의 입장 또 부산 상공업계의 입장은 굉장히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부산 지역에 한해서는 총선을 대비한 어떤 그런 그 민심 끌어안기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잘못된 셈법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부산 민심 다잡기 위해서 국제공항이라는 굉장히 그 국가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공항 입지를 다시 번복하는 것은 수도권 민심 또 전국 민심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정치적 악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번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언론이나 일부 그 서울 지역의 메인 중앙 방송들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언론들이 타이틀을 어떻게 뽑느냐면 동남권 신공항 다시 원점된 동남권 신공항인데 부시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토부에서 문제 제기를 받아주고 총리실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게 정말 원점이 된 겁니까?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 기본 계획 그 계획을 부울경에서 이제 나름대로 검증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 네. 뭐 소음 피해 가구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착륙 시에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든지 뭐 신설 활주로를 건설하는 데 따른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국토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그런 좀 불안해하는 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데 국토부가 직접 하면 또 안 믿을 테니까 네네. 그걸 총리실에 넘겨서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렇지만 국토부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기부님. 예, 저도 조금 말씀을 보태야 될 것 같은데 국토부 장관과 항공정책실장과 통화한 내용을 종합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초지일간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다만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공사 또 건축공사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네.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 네. 부산광역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울산 경남에서 김해공항 문제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김해 신공항을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지나가야 되는 짚어볼 필요가 길이다. 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과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적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총리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토부의 입장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저는 네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거나 이 제목을 다룬 것처럼 원론 다시 동남권 신공항 다시 원론 원점으로 이런 말은 과한 그렇죠. 표현이군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해야 원점으로 그렇죠. 돌릴 수 있는데 예. 그분들이 돌아가겠다고 해서 원점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국무총리실에서는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검증을 해야지 어차피 건설이 원활히 될 수 있으니까 수용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우려스러워서 그런 움직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차분히 검증할 것은 해라 하는 게 난데 일부 우리 또 지역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저쪽엔 집회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회하고 하는 게 오히려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 합의를 봤는데 저쪽에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러는 조금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 합의를 깼으니까 네. 이게 총리실에서 국토부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과정에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말이 잘 안 되지만 네.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뭐 원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에서는 합의를 깬 데 대해서 네. 대응을 하고 또 총리실에서 검증을 뭐 한다면 하는 절차조차도 네. 우리 대구 경북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권영진 시장님하고 이제 경상북도 부지사께서 총리실을 방문해서 네. 우려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예, 하신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게 된다면 검증의 필요성, 이유를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그 검증을 하는 절차, 방법, 검증을 하는 데 참여하는 전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구 당초의 합의 정신을 감안해서 당사자들에게 대구 경북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이 검증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네 번째는 검증을 하는 이 과정이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 이전 이 문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총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우리 통합신공항과 관계되는 문제는 다시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예. 김상훈 의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해 신공항 재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내린 결론은 첫째,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해서 현재까지 견지해온 국토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인지. 네. 두 번째, 총리실로 공이 이제 넘어간 상태인데 총리실의 검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네. 부산 지역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둔 재검증은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총리실의 검증 범위는 김해 신공항의 확장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문제가 신공항 확장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검증의 범위를 좁혀서 검증이 돼야 되고 거기에도 이미 13차례나 반박 자료를 내는 국토부의 입장이 존중돼야 된다. 네. 그걸 이제 총리와 면담을 해서 알겠습니다. 주지시키는 그런 네.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책 사업, 그다음에 합의된 결정, 번복하지 않는다, 따른다는 협약서, 확약서. 이 약속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적 결단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이 부산 쪽에서는 그는 다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예, 국내에 건설된 공항 중에 공항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고추를 말리고 있는 그런 공항들이 들어있어요. 네네. 국제공항, 특히 관문공항으로서의 국제공항을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고 많은 국민들의 그 공익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ADPI 용역회사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고 그다음 밀양, 그다음 가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덕도가 가장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은 가덕도 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네. 다수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가덕도 공항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되 원점에서 재검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네. 이게 안 되고 가덕도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원점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이번에 결정을 하는데도 15, 16년이 걸렸는데 네네. 그 다시 원점에서 하면 일이 이게- 되겠습니까? 의원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내년 총선 전에 총리실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부울경 검증단에서 요구하는 김해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요구하는 김해 신공항의 소음 문제,
환경 문제, 공항 수요 문제 등등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짚어볼 수는 있겠다. 네네. 김해 신공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김해 공항을 더 잘 짓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결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5개 지자체장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검증 내용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그것만 검증한다면 뭐 총선 전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부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판단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때고 저도 국한에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거기에 국한에서 부울경 검증단에 이제 내놓은 그런 사항들을 검증하는 거는 뭐 서둘러서 하면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 검증하는 절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우리 대구 경북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대편 입장, 불경의 입장도 들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고자 모신 이유는 불경 쪽의 자체 검증단에서 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뭐 맞다 그러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입장이 어떤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먼저 들어야지 불경에서 하고 있는 말들을 평가할 때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불경 얘기는 다음에 듣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꼭 하고 가야지 이 사안을 바라보는데 좀 명쾌해질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김상훈 의원님 먼저 좀 해주시죠. 예, 김해 공항은 부산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상 부산 공항입니다. 거기에 2016년도에 결론이 난 공항 입지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것이다. 5개 지자체의 시도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남북권 신공항, 김해 신공항이 조성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항 건설에 5개 지자체가 머리를 좀 맞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자칫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보 주장님. 예, 우리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5개 광역자치단체의 1,300만 주민들을 위한 이제 공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인 만큼 나중에 공항이 건설되고 난 뒤에 1,300만의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건설 단계부터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뭐 가덕도에 공항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구 경북 주민들은 가덕도 공항에 항공기를 이용하러 갈 때마다 옛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정부의 하는 일을 결정적으로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정된 범위, 부울경 검증단에서 요청한 그 범위 내에서 검증을 하고 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 대구 경북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훌륭한 공항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10수년간의 논쟁에서 봤듯이 그 모두를 해피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부족했지만 만들어낸 결론들이 지금까지는 김해 신공항 확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론이었다는 것을 설득해낼 수 없다면, 이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국가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이 순수히 국민들의 편익과 장기 미래의 발전 방향 그리고 동남권의 발전 방향이라는 이 한 가지 방향에 맞춰서 고려되고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쩌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한 내용이기도 했겠지만
두 분을 반드시 모셔서 들어봐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하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언급된 단어 키워드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4일 동안 국내 3대 주요 포털인 네이버, 다음, 구글과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요즘 한국, 일본 간의 극한 대립을 낳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접한 국민들이 보인 반응 중에서 온라인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세계 무역의 관례와 윤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자국 내부에서조차 이런 방식의 공격이 온당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삼아 한국 반도체의 체질 강화를 위한 좋은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롭게 바뀐 시사톡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늘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며 더 충실한 시사정보,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